나도 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것 같아. 우중이의 시간 속에 몇 년이 다 없잖아. 네, 그렇죠. 아무 정보가 없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귀신경찰이라는 영화를 할 때 캐스팅을 하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가, 문자도 가.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아, 지금 나를 좀 멀리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었더라고. 번호가 바뀐 데다가 다 전화. 그래서 나도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와 예능을 종횡무진하던 권오중 씨. 2020년 돌연 주변과의 교류를 끊고 방송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바꾼 번호를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공유는 안 해.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럼? 네, 왜냐면 이제 2020년도가 되게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집사람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우리 아이도 아프고 이게 가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번호를 바꾸고 다시 이제 우리 가족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거 더 좋아했지 뭐 이랬거든요. 그건 딱 술 끊고 오롯이 이제 아내와 가족한테 있었어요. 24시간 365일 같이 아내랑 4년을 있었어요. 네, 계속 어디 안 떨어지고 계속 365일 이제 같이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얘는 무덤에 있을 때 너는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터널을 나왔고 작년 말에 이제 형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제가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너무 반가웠어. 나 무슨 촬영하는 데서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과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때도 그냥 되게 추리하게 입고 그냥 모자 쓰고 딱 나왔는데 누가 키 큰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앞에 있는 거에 뒷모습이 봤어. 이 동네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형이 살짝 도는데 보이는 형인 거야. 제가 순간 보다 돌았어 이렇게. 저도 반사신경으로. 예. 너무 반가운 형인데 제가 너무 초라하고 형한테 너무 죄송해서 돌았어요. 형이 좀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 보고 인사 안 해. 빨리 가서 인사하라고. 아유, 난 못한다. 내가 형이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도 너 지금 너무 지금 갑자기 연락이 너무 이게 초라하고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런닝하러 뛰어가고 저쪽 한 5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형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립죠. 형한테 막 아는 척하고 싶고 저를 왜냐면 항상 뭐 때 되면 챙겨주고 이렇게 전화 주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고 그랬거든 형이. 근데 제가 거절을 많이 했었어요. 감사한데 딱 촬영이 끝난 거 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매니저랑 둘만 저기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지금 인사 안 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 차 타려고 하는 순간에 네, 형이 딱 타자마자 내가 차 앞에서 형 이러더니 형이 너무 반갑게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심이 알죠? 확 형이 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진짜 너무 반가웠거든.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형 너무 반겨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형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은인 같은. 아이 뭘 은이냐. 나 늘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나온 거예요. 나는 SNS를 통해서 얘가 가족들하고 올인하고 있구나. 혁준이랑 해외 가가지고 오롯이 그냥 혁준이랑 아내랑만 이렇게 그까지만 아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혁준이가 대학을 마침 이제 2년 전에 졸업을 한 거예요. 야, 대학 멋있다. 간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멋있다. 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가 거의 마지막 저희 수업이라 생각했어요. 공부는 안 되지만 계속 학교에 앉아있는 애였거든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수업 안 듣지만 계속 앉아있는 애예요.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혁준이가 좀 아파. 네네.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뭐 희귀병이야. 아 진짜요? 진짜 대한민국에 처음 생겼고 지금 몇 명 더 있는데 거의 극희귀예요. 네. 세계적으로 몇 명 없어요. 없어. 걔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 모든 전국에 있는 병원 다 다녔죠. 다니고 사실 뭐 예를 들면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않은 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겠어요. 그런 것도 다 해보게 되지. 왜냐면 얘는 점점 증상이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부모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다 가는 거 어쨌든 가면 막 애들 어디는 막 척추를 막 딱 해가지고 고치고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거기 가서 뭐 애들이 나았다 뭐 애가 아팠는데 일어나 걷는다 뭐 이런 얘기 막 들리잖아. 그러면
가요. 그러면 막 소리 나고 막 아파하지. 근데 잘 안 됐어. 또 어디는 부항이 유명하다면 부항을 막 해. 그 시간들 엄청나게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형 봤잖아요. 멀쩡했거든요. 점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없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혁준이가 가고 싶어 했어 대학을? 그게 이제 고등학교가 정말 마지막이 되겠구나 해서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플랜카드도 막 준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혁준이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은 다르잖아. 내가 가고 싶다는 어떻게 해? 또 부모가 이게 되게 애가 가고 싶다니까. 얘는 그걸 대학 가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다고. 그 아주 솔직한 거 아니야. 그 집사람이 그 이제 고2 1학 1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막 모든 곳에 원서를 냈어요. 다 떨어졌죠, 당연히. 다 뭐 장애인 특수지원 받는데도 뭐 다 떨어지고 뭐 그럼 여기 한번 성악가 가볼까요? 뭐 찬송가도 막 노래방 노래 가서 가르치고 막 노래는 잘 못하는데 좋아하니까 이러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학교에 지금 그 특수장애인 전형이 있는데 지금 계약 이틀 전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했다. 학교를 너무 많이 넣었다. 이젠 하지 마자 했는데 와이프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거의 가가지고 와이프 원서 냈는데 바로 합격.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왜냐면 그 학교에서는 그 크리스찬 대학교인데 그 과에 그 크리스찬 과예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뽑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여기도 너무 환영이지. 와, 우리가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애가 입학식을 한 거예요. 진짜 행복하시겠다. 대학 나왔지만 이제 그 축하한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대학 나오고 이제 뭐 물론 당연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뭐 직장을 뭐 보내라고 하는기도 하는데 우리 애는 신체가 좀 부족해도 지적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돌아가면 다 할 수 있어요. 큰 기업에서도 네. 그런 친구들을 쓰잖아. 그리고 이제 좀 지적으로 문제 있어도 약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지적도 있고 지체도 있고. 어디 일하기가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지? 맨날 저희가 집에서 데리고만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이제 얘 좋아하는 걸 막 시켰는데 이제 미술하는 거 좋아해서 미술하고 그림도 그리고 뭔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마침 우리 애가 연기하는 것도 되게 관심 있어 하거든요. 늘 보온 게 연기니까. 이것도 웃긴 게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그 이런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네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이제 한번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전지 모르고 혁준이도 하고 싶다 해서 갔더니 혁준이 거기서 이제 연기를 지금 배워요. 야. 발성도 배우고 뭐 하면 좋으니까. 근데 거기가 마침 이제 박영규 선생님도 이제 소속이 됐고 저도 이제 거기 이제 합류해가지고 야, 너무 잘 됐다. 제 아들도 있고 저도 있고 너무 잘 됐다. 이제 올해부터는 바로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소속사 생긴 지가 그래가지고 잘 됐다. 네, 한 달 이제부터 열심히 하자 잘 해서 됐다. 네, 이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되게 많이 닮았다. 근데 제 어릴 때 별명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잖아요. 로다주? 로다주 닮았어. 수영도 진짜 되게 야, 근데 로다주도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좋은 배우들은 한 번씩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또 후반에 더 좋은 감성으로 이렇게 가는 배우들 많더라고. 나는 확신이 있어. 오중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 또 은택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할 거다. 저도 해줘요, 무덤 가서도. 일단 저희 아내하고 생일부터. 야, 이제 자폭하는구나. 야, 혁준이는 언제 아빠 닮았다는 거 제일 많이 느끼냐? 혁준이 뭐 수염도 잘하니까 저랑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수염이. 혁준이 뭐 목소리도 닮고 걔도 또 한 고집해요. 예. 그리고 또 얘가 보면 연상 누나들을 좋아해. 누나들을 좋아해. 신기하다. 저는 뭐 누나라서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그냥 좋아했는데 누나인 거지. 너도 길에서 만났지? 맞아. 신촌에서 만났어요. 신촌 길 가는데 선배랑 가는데 그때 옷도 기억나요. 그냥 딱 걸어오는데 블랙진에 흰티를 입었는데 너무 섹시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네, 되게 너무 지적이고 매력이 너무 넘쳐. 너가 몇 살 때야? 23살. 첫눈에 반하셨어요? 네, 첫눈에 반했어요. 와. 그래서
아, 첫눈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와. 아 진짜 빨랐다. 그러니까 지금 30년 넘은 걸 만난 건 따지면 결혼한 지는 29년 된 거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반 이상이 와이프랑 96년도에 결혼하셨어요? 네. 제가 한국 96년에 왔거든요. 딱 20분은 잘하네요. 바로 이거. 야 대박이다. 근데 말 그대로 저희 그때 30년 전에 결혼할 때는 남자건 여자건 28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넘으면 못한다. 근데 와이프는 저 만나다가 30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 힘들죠. 집에서 막 반대하고 그리고 쟤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어떻게 하려냐. 또 저희 큰형보다 3살 많아요. 와이프가. 예. 야. 저희 형들은 결혼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집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여자를 놓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날 응. 저희 둘이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죠. 가자. 그리고 이제 대단하다. 우리끼리 결혼식 잡고 나중에 통보한 거. 너무 좋았어? 와. 난리가 났죠. 이제 혼인신고 해버렸으니까. 어.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들끼리 다시 이제 서로 결혼식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야 완전 대단하다. 드라마틱하네 진짜 이것도. 와 사회 영화 스토리 같냐?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돈도 없었고 막 그러니까 연예인 전에 만난 거예요. 그 집사람이 딱 사랑으로 따라와 준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리고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진짜 어. 저희 약간 성향이 좀 약간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디 진짜 더 타락한 곳에서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